여러분 안녕하세요. 강아지 상담소 윤세입니다. 강아지의 장 내에는요 엄청난 수의 균들이 있습니다. 여기에는요 수백 종의 균주들이 각각의 역할을 하며 존재하고 있는데요. 어떤 것은 장에 도움이 되는 유익균으로, 또 어떤 것들은 장의 건강을 해치는 유해균으로 존재합니다. 각각의 강아지마다 이 균주들의 종류와 비율과 그 수는 다르며, 이는 태어나면서 유전적으로 받고 엄마의 모유를 통해서 받게 되고요, 또 먹는 것에 따라서 다르게 성장을 하며 나름의 장내 생태계를 구성하고 또 조화롭게 건강한 장과 또 면역 체계를 유지하게 됩니다. 시중에는 많은 강아지용 유산균들이요 상품화하여 판매되고 있으며, 또 마케팅적으로 잘못된 정보들도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요 많은 분들이 관심 있어 하지만 잘못 알고 계시는 유산균에 대한 여러 정보들을 팩트 체크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좋은 유산균을 먹이면은요 장내에 잘 정착해서 잘 살아간다. 맞을까요? 거짓입니다. 우리가 먹인 유산균은요 유산균의 종류와 상관없이 2주 이내에 모두 죽거나 대변을 통해서 배출됩니다. 즉 정착해서 장 속에서 살아가지는 못합니다. 유산균은요 우리 장내에서 살아갈 수 있는 정상 세균층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나그네처럼 일부가 도착해서 몇 시간 혹은 길어야 2주 남짓의 시간 동안 장내 유익균의 수를 증대시키고 또 유해균을 억제하는 이런 좋은 일을 하다가 죽어서 유익균의 먹이가 되거나 대변을 통해서 빠져나가게 됩니다. 어떤 유산균도요 정착해서 수가 한없이 불어나는 이런 종류의 유산균은 없습니다. 두 번째는요, 아니 유산균이 장에 상주하는 균도 아닌데 그럼 유산균을 굳이 먹을 필요가 있을까요? 네,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대부분 건강한 장 상태를 가지고 충분한 수의 유익균이 있으며 조화롭게 장내 유해균과 생태계를 이루며 잘 지내고 있는 상태라면은요, 즉 장이 건강한 상태라면요 굳이 유산균을 먹을 필요는 사실은 전혀 없습니다. 하지만은요 장내 정상 세균층의 수가 적고 또 유해균의 수가 너무 많으며 이들의 균형이 무너져서 결과적으로 장이 건강하지 못한 상태라면은요 유산균은 아주 작으나마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들은 나그네처럼 짧게 장에 머물며 유해균의 수를 줄이고 또 유익균의 영양이 되는 젖산을 만들어내며, 또 종국에는요 죽어서 유익균의 먹이가 되기 때문에 장내 생태계를 건강하게 구축하는데 아주 약간은 도움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장이 많이 안 좋다면 먹여보시는 것도 나쁘진 않습니다. 세 번째는요, 그럼 건강한 강아지에게 유산균을 먹이면은요 이거는 무조건 좋은 걸까요? 사실은 거짓입니다. 건강한 장을 가진 강아지에게는요 아무런 효과도 발휘하지 못합니다. 이미 너무너무 충분한 수의 유익균이 존재하고 있고요, 이 유익균들이 효과적으로 유해균을 억제하고 있는 아주 조화롭게 장내 세균의 생태계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는요 먼지 한 톨도 안 되는 양의 유산균을 넣어봐야 별다른 이로운 효과를 발휘하기가 힘듭니다. 의미가 없는 거죠 사실은요. 해운대 해변에다가요 보라카이 모래 몇 쌈 넣은 정도 효과, 이 정도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니면 건강해 보여도요 아슬아슬하게 유익균과 유해균이 균형을 유지하는 상태라면은요 유산균의 종류에 따라서 내 강아지의 장내 다른 미생물들과 여러 가지 상성에 좋아서 좋을 수도 있고요, 혹은 상성이 안 좋은 경우에는 오히려 균형이 깨져서 설사를 하거나 변비가 생기는 등의 안 좋은 효과를 보일 수도 있습니다. 네 번째는요, 만약에 유산균을 먹었는데 설사를 하면은요 적응을 위한 일시적인 현상이니 계속 먹이면 정말 그 유산균에 적응을 하게 될까요? 거짓입니다. 정확히는 바보 같은 짓입니다. 굳이 장내 세균들의 균형을 깨가면서까지 유산균을 계속 먹일 이유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요 장내 미생물의 균형이 더욱더 중요합니다. 유산균을 먹이고 설사를 한다면요 바로 복용을 중단하시고 안 먹이시거나 혹은 다른 종류의 유산균을 찾아보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물론 계속적으로 꾸준하게 먹으면 결국 적응을 하겠지만은요 인도에 여행을 가셔서 그 나라 물을 마시면 당연히 설사를 합니다. 세균이나 미생물들, 단세포 생물들을 우리의 장내 세균들은 견디지 못하기 때문이죠. 이것을 적응해보겠다고 계속 그 나라 물을 마시는 이런 행위는요 건강을 해치는 바보 같은 짓입니다. 다른 나라에서는요 생수를 사드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다섯 번째로요, 냉장 보관 혹은 냉장 유통하는 유산균이 더 좋은 유산균일까요? 아닙니다. 마케팅입니다. 효과 있다고 알려진 좋은 유산균들은요 대부분 라이센스를 가진 초대형 기업인 원료회사로부터 원료를 공급받아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 원료회사들은요 냉장 유통이나 콜드체인과 상관없이 유통기한 동안 유산균이 생존할 수 있게 이렇게 만들어진 것을 공급을 해주게 됩니다. 아주 특수한 몇몇 유산균주를 제외하고는요 대부분 냉장 유통이나 콜드체인은 사실상 필요가 없습니다. 만약 정말로요 냉장 유통이 필요할 정도로 예민한 유산균이라면은요 조금만 환경이 변하면 생존율이 떨어지는 약한 균주이기 때문에 아마 먹어봐야 별 효과가 없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섯 번째는요, 유산균은 식후에 먹는 것이 더 효과가 좋다 그러는데 정말일까요? 거짓입니다.
근래 연구 결과들은요, 유산균은 식전, 공복 상태에서 먹는 것이 더 많은 장내 생존율을 보인다고 합니다. 예전에는요, 유산균은 위산에 약해서 식후에 음식에 의해서 위산이 중화되었을 때 먹이라고 많이들 했습니다. 하지만은요, 실제로 많은 유산균들은요, 위산에는 비교적 강하나 장으로 넘어가서 강알칼리의 담즙산을 만나게 되면요, 대부분 파괴가 되어버립니다. 음식을 먹은 후에는요, 담즙 분비가 많아져서 장에 도착한 유산균들이 더 많이 죽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근래 연구 결과들은요, 유산균은 공복에 먹이실 것을 더 추천드리는 겁니다. 다음 7번째는 보장균 수가 많은 것이 무조건 좋을까요? 사실 이거는 좀 애매한데요, 꼭 그렇지만도 않습니다. 이왕이면요, 보장균 수가 많은 것이 당연히 좋겠죠. 그러나 얼마가 살아서 도착하는가와 어떤 유산균이 들어가서 장내 세균들과 상성이 좋은가, 또 내 강아지의 장에서 우위를 점하는 유해균들을 얼마나 효과적으로 제어하는 유산균이 들어가 있는가 등의 상성이 더 중요합니다. 8번째로요. 그럼 장이 약한 내 강아지에게 맞는 유산균 제품은 어떻게 찾아야 하는 걸까요? 사실 이거는 강아지들마다 다르기 때문에 이 강아지가 먹어 좋다고 내 강아지가 좋다는 보장은 없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내 강아지에게 먹이면서 브리스톨 스케일이라는 것을 확인해 보는 것이 유일하고 또 제일 좋은 방법입니다. 인터넷 찾아보면 변의 상태가 브리스톨 스케일이고 대변 상태가 사진으로 나오거든요. 결국 유산균이 도움이 된다면은요, 정장 작용을 하여 장의 건강 상태가 개선이 되고요. 또 이로 인해서 변이 좋아지게 됩니다. 설사도 변비도 없는 브리스톨 스케일 상에 4에서 5 정도 되는 건강한 대변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저것 먹여보면서요, 변이 무르지도 또 변비도 아닌 건강한 변을 보게 하는 그런 유산균을 찾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현재 건강한 대변을 보고 있다면요, 굳이 유산균을 먹이실 필요는 개인적으로 전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9번째로요. 프리바이오틱스는 무엇일까요? 또 같이 먹으면 도움이 될까요? 굳이 일부러 사 먹이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말한 유산균은 보통 프로바이오틱스라고 부르는 것들이죠. 그럼 프리바이오틱스는요, 장내 유익균에 도움이 되는 식이섬유나 올리고당 등을 총칭합니다. 살아있는 균이 아니고 살아있는 균의 먹이가 되는 것들이죠. 제품화된 프리바이오틱스들은요, 장내 유익균들을 더 튼튼하게 하고 그 수를 불리는 데 도움이 되는 겁니다. 또 요즘에는요, 심바이오틱스라고 해서 프리바이오틱스와 또 프로바이오틱스, 유산균을 합쳐서 한 제품에서 나오기도 합니다. 같이 먹는 것도 이론상은 좋지만은요, 사실은 장내 미생물청에 도움이 될 정도의 프리바이오틱스의 양은 절대 아닌 굉장히 미미한 양만 들어있게 됩니다. 요즘에는요, 좋은 사료에는 이런 성분들이 정말 풍부하게 많이 들어있습니다. 좋은 사료를 먹이는 것이 아마도 프리바이오틱스의 보충 면에서는요, 더욱더 도움이 될 것입니다. 10번째로요, 요즘 유행하는 포스트바이오틱스는 무엇일까요? 포스트바이오틱스는요, 살아있는 유산균이 아닌 죽은 유산균과 그 대사 산물을 말합니다. 청국장이나 된장국 혹은 묵은지 같은 것에 많이 들어있는 죽은 유산균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것을 먹어도 장에 도움이 되거든요. 유산균 자체도요, 대체로 안전하고 부작용이 적지만은요, 이것은 살아있는 균주가 아니기 때문에 더욱더 안전하며 또 보관이 편하고 부작용 자체도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효과는요, 역시 건강한 강아지에서는요, 아무런 효과가 당연히 없습니다. 이미 건강하기 때문에 더 효과를 보일 필요가 없는 거죠. 11번째로요, 항생제를 먹은 후에 설사를 한다면은요, 유산균을 먹으면 과연 도움이 될까요? 딱히 꼭 그렇지도 않습니다. 항생제 사용은요, 장내 유익균들에게는 또 유해균에게도요, 폭탄이 떨어진 상황과 같습니다. 당연히 이들의 균형이 깨지고요, 충분히 튼튼한 장내 세균총을 가지지 못한 경우라면은요, 설사를 할 수도 있습니다. 이때 유산균을 먹으면은요, 이론적으로는 도움이 돼야겠지만은요, 반대 결과도 생각보다 많이 보게 되고요, 또 논문상으로도요, 오히려 역효과가 생길 수 있다는 논문도 생각보다 많습니다. 건강한 장을 가진 아이라면은요, 시간을 두고 기다리면서 스스로 다시 장내 세균들이 증식하여 조화롭게 균형을 찾아가게 됩니다. 유산균을 계속 먹여서 스스로 조화롭게 균형을 찾아가는 이 과정을 방해하지 않을 것을 추천드립니다. 어떤가요? 유산균에 대한 여러 궁금증이 조금은 풀리셨나요? 유산균은요, 장이 약한, 유산균이 필요한 아이가 정말 필요하고 상성이 잘 맞는 유산균을 잘 찾아 먹인다면요, 좋은 효과를 발휘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에서 별다른 효과를 보기 힘든다는 것도 한번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라도 유산균을 먹이실 거면요, 좋은 유산균을 먹여야 된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고요, 또 좋은 유산균주는요, 생각보다 비쌉니다. 그것도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싸고 좋은 건 없으니까요. 오늘은 여기까지 강아지 상담소 윤쌤입니다. 감사합니다.